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이제 챕터 8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공부를 할 때 이제 어떤 교과서를 갖고 이제 공부를 할 때 흐름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제 생각에. 제가 그때 초반에 얘기했을 때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우리가 초반에는 각 유권자들이 후보자들한테 주어지는 선호가 딱 주어져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후보자들의 어떤 정책 선택에 따라서 선호가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후보자에 대한 그 프레퍼런스 랭킹이 정책 결정자들, 즉 후보자들이 어떠한 대안을 선택하는지, 펄러시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선호가 인다우저너슬리 변한다는 그런 쪽에서 이 8장의 내용을 이해해도 좋고, 제가 좀 더 생각을 해본 결과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선거제도에서 투표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반드시 선호하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죠. 그 투표 제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투표자들이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지에 좀 집중했다면은 이 8장의 내용은 후보자들, 투표자들이 아니고 후보자들이죠. 후보자들이 어떠한 정책을 선택하는지가 메인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투표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다는 후보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대선 이제 뭐 후보에 나온 후보자들이 어떠한 정책을 선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포커스를 두고 집중한다고 포커스를 두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장에서 봤던 미디엄 보트 시어럼의 이하는 투표자들의 프레퍼런스가 싱글 픽트네스나 싱글 크로싱 컨디션을 만족하는 후보자들이 발이 좀 꼬이네요. 후보자들이 정책을 결정할 때 중위 투표자가 가장 좋아하는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이제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게 이제 중위 투표자 정리죠. 그런데 이 중위 투표자 정리의 결과가 현실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어서 어떻게 현실에서는 이렇게 모이는 경우가 있고 팔러시 쪽에서 이렇게 다이버전스 하는 결과도 있죠. 그래서 언제 서로 컨버지하고 언제 다이버지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기, 우리가 중위 투표자 정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정, 그 두 가지 과정을 이제 하나씩 깨면서 어떤 게 모이게 만들고 어떤 게 벌어지게 만들지, 그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이해를 하게 될 텐데, 일단 두 번째 과정부터 시작을 했죠. 두 번째 과정,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책을 선택할 때 그게 아니고 정책을 선거에서 이기는 목적이 아, 그 정, 서로 반대가 됐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중위투표정에서 봤을 때 다운스가 가정했던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정책을 결정한다. 그런데 도널드 웨이트만이 가정한 거, 정책을 결정하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어떤 권력을 갖기 위해서 선거에서 이긴다는 거. 그래서 약간 이렇게 policy motivated된 그런 정당일 경우에 다음과 같이 효용 함수를 결정하고 우리가 best response까지 알아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 제가 질문 하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이 아래 테이블을 이제 많이 이용했는데요. 만약에 오른쪽 정당이 Y라는 걸 선택했을 때 그 다음 이 중위 투표자가 가장 좋아하는 이 블리스 포인트죠. 이걸 중심으로 1-1.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뭔가 일이 발생하고 또는 여기에서 정책을 초이스할 경우에 각각 어떻게 보수가 달라지는 방식에 여기에는 중요한 가정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가정이 뭐죠? 1-Y랑 요 Y요. 그거는 각 투표자들, 여기서 지금 M이라고 주어진 거는 중위 투표자가 가장 좋아하는 미디엄 보터의 블리스 포인트입니다. 근데 이 블리스 포인트가 각 투표자들도 제일 좋아하는 정책이 있죠. 정책들이 유니폼리하게 딱 분포되어 있다는 가정이에요. 0과 1 사이에. 그러니까 0을 제일 좋아하는 투표자, 여기서 약간 벌어진 거 계속
한 명씩 한 명씩 균등하게 모든 투표자들이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가 균등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 가정이 꼭 여기서는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가정 없이 그냥 중위 투표자가 가장 좋아하는 포인트가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에 그냥 여기 어떤 한 점에 딱 그러면은 이 중위 투표자가 Y보다 레프트 정당이 선택하는 X를 더 좋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요 M과 Y 사이의 거리요. Y-M이죠. 그 다음에 똑같은 거리를 가진 포인트가 하나 있겠죠. 이 포인트의 좌표는 M에서 Y-M을 뺀, 즉 2M-Y죠. 그래서 이제는 1-Y가 아니고 만약에 0과 1 사이에서 모든 투표자들의 블리스 포인트가 균등하게 붙어 있지 않다. 그 가정을 우리가 완화했을 경우에도 여전히 이 애널리시스는 그대로 유효한데 단순히 달라지는 건 이 컷오프가 이제 1-Y가 아니고 2n-y로 바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2n-y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이제 여전히 우리가 그때 그 가정을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중위 투표자가 좋아하는 중위 투표자의 효율 함수는 자신의 블리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시메트릭하다는 중위 UM은 symmetric of M이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 중심으로 우리가 보통 이제 정규 분포 함수나 아니면은 2차 함수 그런 거 생각하면 딱 거기서부터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더 안 좋아한다는 거죠. 2n-y랑 y랑 비교해 봤을 때 x가 그 U 인터벌 안쪽에 들어오면 이제 중위 투표자는 레프트 정당이 선택하는 x를 y보다 더 좋아하게 되겠죠. m과 더 가깝게 되니까 여기를 이제 2n-y로 바꿔. 그리고 이 2n-y 왼쪽이나 y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땐 x를 더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순히 여기 컷오프가 달라진다는 거 제외하고.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best response 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 1-y라는 거는 이 컷오프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모든 투표자들의 블리스 포인트가 균등하게 분포됐을 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를 2n-y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중위 투표자가 여기 있으니까 그 절반은 최소 절반은 여기 아래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위 투표자가 만약에 x보다 y를 좋아한다? 어, x를 y보다 더 좋아한다는 건 x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절반 잠깐만요. 맞아. 성립이 되죠. 그래서 x랑 y가 있을 때 x를 더 좋아하는 투표자들의 수가 절반 이상이 된다. 결국 중위 투표자가 뭘 더 좋아하는지 거기에 따라서 다수결에서 x가 이기든 y가 이기든 결정이 되는 것 같이 그 논리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단순히 요 바뀔 뿐. 이거 제가 얼핏 생각해 봤을 땐 그럴 것 같은데 제대로 증명을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히 이 사실이 맞는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그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컷오프만 바뀐 사실. 즉 우리가 두 가지 가정을 하고 이 분석 김영세 교수님 책에 있는 게는 두 가지 가정이 깔려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UM이 M을 중심으로 시메트릭하다는. 그다음에 두 번째 가정은 각 투표자들이 0과 1 사이에서 이 폴리티컬 스펙트럼에서 균등하게 저의 블리스 포인트 uniformly distributed 사이니까 이 두 가지 가정. 근데 두 번째 가정을 뺀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분석 정말 이라다는 점이요. 자, 질문 있을까요, 혹시?
질문이 없으면은 자 그러면은 best response는 지금 우리가 어느 쪽에서 알아봤냐면 left 정당에 대해서 이제 알아본 거죠. right 정당이 어떠한 선택, 정책 결정, Y를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세 가지로 이전 슬라이드 넘어가면 세 가지로 해서 우리가 best response를 알아봤는데 자 그럼 그 best response는 이 X랑 Y 여기 플레인에서 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제 그려줄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한 거는 레프트 정당이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그 최선 응수를 알아본 거고요. 만약에 Y가 M일 경우에는 첫 번째 케이스죠. 즉 X축에는 지금 레프트 정당이 선택하는 정책 0과 1 사이에서 하나의 정책을 선택했죠. 그 다음에 Y축에는 right wing이 선택하는 정책 Y 역시 0과 1 사이죠. 그러니까 이 유닛 스퀘어에서 이제 우리가 벌어지는 일을 이제 보면은 내시 균형이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만약에 Y가 M일 경우 그러니까 여기죠. Y가 M으로 선택했다 그러면은 left wing이 선택할 수 있는 best response는 0과 1 사이 아무거나 다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best response가 horizontal line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가 뭐였냐면 Y가 M보다 클 때요. 그럴 때는 best response가 없는 걸 봤어요. 왜냐면은 그 payoff function이 for semi-continuous 해가지고요. 그래서 M보다 큰 경우 한마디로 요 위의 사각형이죠. 그 위의 사각형에서 best response가 없어요. 그렇죠? 아래쪽에서는 즉 제일 마지막 케이스 Y가 M보다 작은 케이스죠. 그럴 경우에는 best response가 0과 Y 사이도 그 다음에 1-Y랑 1 사이도 그렇죠? 그럼 best response가 이제 하나의 어떤 엘리멘트로 나오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케이스랑 마찬가지로 어떤 하나의 셋으로 나오게 되는데 집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 선택할 수 있는 그 right wing이 선택하는 거 Y에 대해서 0부터 Y까지라는 거 지금 이 골드 라인은 45도 직선인 거 알 수 있죠? 0부터 Y까지 만약에 right wing이 이거 선택했 이거 다 되는 거죠. best response가 이거랑 정확히 이거 Y라고 하면 0부터 X left wing이 선택하는 거 0부터 Y까지 전부 다 best response가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고 이 정확히 M을 중심으로 반대편에 있는 1-Y요. 이거는 이제 dotted line이니까 이 라인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게 전부 다 best response예요. 그렇죠? 각각 right wing이 선택하는 Y에 대해서 그 직선 여기는 이제 동그라미가 되지 않 -Y는 포함하지 않는 전부 다 best response. 그래서 각각의 Y에 대해서 이게 다 best response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 다 색칠한 부분. 이게 다 best response가 되죠. 네. 자, 그래서 left wing이 어떠한 left wing의 best response를 우리가 봤다 하면 지우기가 어려웠죠. 지우기. left wing이 어떠한 걸 선택했는지 우리가 있으니까. right wing의 best response는 완전 시메트릭한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역시 x가 0과 m 사이에 있을 경우, 즉 첫 번째 케이스 x가 m보다 작다. 그러면은 y가 m보다 여기서 y가 m보다 큰 경우 마찬가지로 똑같은 아규멘트에서 x가 m보다 작을 경우에는 right wing의 best response가 없다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쉽게. 그 다음에 x가 정확히 m일 경우 right wing의 best response는 0과 1 사이 아무거나 다 차별하고 그 다음에 x가 m보다 클 경우 그러면은 x가 m보다
right wing의 best response는 0부터 x까지 거기는 들어가지 않고 마이너스 x부터 1까지. 그래서 각각의 x에 대해서 best response가 제일 end 포인트예요. 또는 마이너스 x부터 1까지. 그래서 모든 x에 관해서 best response를 다 모아주면 결국 여기 색칠된 부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그림 해석하는 방법 질문 있을까요? 질문.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늘색으로 쉐이디드 된 건 left wing의 best response, 약간 노란색으로 쉐이디드 된 거는 right wing의 best response. 우리가 내시 균형이라고 하는 거는 두 플레이어의 best response가 정확하게 그 교차하는 곳, intersection으로 우리가 내시 균형을 알아볼 수가 있죠. 서로 간에 mutual best response가 돼야 우리가 균형이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이 둘 간의 셋의 유일한 인터섹션을 보면은 이 정 가운데, 다른데 이런 데는 만나는 것 같지만 dotted line에서 만나질 않아요. best response. 이 노란색으로 쉐이드된 셋과 하늘색으로 쉐이드된 이 셋이 만나는 점에서 딱 이 한 점에서만 만나지 이 점에서는 만나질 않죠. 왜냐면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 선입니다. 그렇죠? 이 경계선이 포함되지 않은 만나는 점은 딱 여기 한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한가운데 점의 좌표 M과 M, 즉 이 게임에서는 유일한 내시 균형이 존재하는 거는 어디서 발생하냐? X나 Y나 둘 다 M을 선택. 유일한 내시 균형. 질문이요. 질문. 자, 그러면은 이전 미디엄 볼트 시스템에서 우리가 약간 완화시킨 가정은 가정을 다르게 한 건 뭐? 예전에는 오피스 모티베이티드, 지금은 폴리시 모티베이티드. 가정을 바꿨는데 결과가 똑같아요. 즉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적어도 오피스 모티베이티드 선거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집권하기 위해서, 즉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책을 결정한 가정 자체는 미디엄 보트 시어럼이 주는 결론, 중의자가 제일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 정책이 모이게 되어 있다. 이거하고 그 가정이 결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policy motivated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policy motivated candidate을 가정한다. 선거에서 이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에 그렇게 균형에서 나타나려면은 중위 투표자가 제일 좋아하는 정책을 선택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가장 결론을 쉽게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즉 이 결론에 깔려있는 인투이션은 뭐죠? 자, 그 인투이션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 이 그림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선거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라고 하는 중위 투표자가 제일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로 정책이 이렇게 가운데로 가운데로 움직이는 힘이 존재한다는 거죠. 선거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마켓에서는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을 중심으로 시장에서는 균형 가격을 중심으로 이 균형 가격을 중심으로 만약에 오버프라이스 되어 있다 그러면 아래로 움직이는 힘. 만약에 이렇게 균형 가격 아래쪽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익세스 디맨드가 발생하는 가격이 위로 움직이는 힘이 있죠. 그럼 똑같이 레프트 윙과 라이트 윙이 서로 양당이 정책을 결정할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중위 투표자가 제일 좋아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는요. 지금 현재 주어진 게임에서는 레프트 윙은 그러니까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이제 정책을 결정하죠.
근데 그 정책 결정에 대해서 이걸 지금 0부터 1까지 이 political spectrum은 어떠한 정책이 결정되는지가 이제 그걸 나타내는 스펙트럼이니까 미디엄 보트가 제일 좋아하는 포인트 가운데 정책을 결정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레프트 윙의 페이어 펑션 보면은 마이너스 z 스퀘어드죠. 만약에 정책 z가 입안되었을 경우 라이트 윙은 마이너스 z의 마이너스 스퀘어드죠. 그러니까 양 정당은 현재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이 도널드 위트만의 모형에서는 어느 쪽으로 정책을 형성할 인센티브가 있는지 생각해. 왼쪽은 왼쪽으로, 영쪽으로, 라이트 윙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여기서 0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페이오프가 줄어들게 되죠. 라이트 윙도 마찬가지로 1쪽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페이오프가 감소하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 게임에서는 이 미디엄 보트 시어럼에서 존재하는 이 가운데로 움직이는 이 힘이요. 이 힘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이 힘을 오버웰름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그게 이 파워가 더 크다는 거죠. 가운데로 움직이는 파워가요.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 이 게임에서는 결국에 이기는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이 처음에 선거 공약에서 내걸었던 그 정책을 입안하게 됐죠. 임플리멘트하게 됐죠. 그걸 채택해서 정책을 입안해요. 그렇죠? 근데 레프트윙 관점에서 보면은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최대한 0쪽에 가까운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고 싶겠지만 만약에 질 경우에는 라이트윙이 제일 좋아하는 건 1쪽에 가깝죠. 즉, 이 양쪽 정당이 제일 좋아하는 정책이 서로 0과 1 사이 너무 벌어져 있어요. 그렇죠? 벌어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 정책을 입안할 때 그 왼쪽으로 움직이는 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힘, 이거보다 선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디엄 보트 시어럼으로 끌어당기는 힘, 이게 더 큰 거예요. 말이 잠깐 꼬여가지고 설명이 완벽하지 않은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예전에 미디엄 보트 시어럼에서는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힘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래서 이기는 게 유일한 목적이기 이 미디엄 모터가 제일 좋아하는 이 점으로만 움직이는 힘이 존재했거든요. 그런데 이 게임에서는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힘이 존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선거에서 이겨야지만 내가 어떤 정책이 입안이 되는 건데 레프트 윙은 라이트 윙이 1쪽에 가깝게 정책을 낼 거라는 걸 알고 있고 왜냐면 여기를 제일 좋아하는 그다음에 반대로 라이트 윙은 레프트 윙은 이쪽 0쪽에 가깝게 정책을 낼 거라는 걸 알고 있고 그러면은 효용이 더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선거에서 이기는 게 주 목적이 되는 거죠. 즉, 요 힘이 그 가운데로 움직이는 힘이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다이버전스 되는 힘보다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에 대한 인투이션이 짧게 요약되어 있는 결국 이디올로지는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 선거에서 지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선거에서 지게 되면 결국에 정책을 입안될 기회를 놓치게 되고 그러면 자신이 좋아하는 정책을 입안시킬 수 없게 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정책이 입안이 될 때 그거 자기의 블리스 포인트 자기가 제일 레프트 윙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데 상대방은 1을 제일 좋아하는 결국 제일 안 좋은 결과가 안 좋은 정책이 입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질 경우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이 내가 어떠한 정책을 펼치고 입안할 건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만약에 제 설명이 이해가 됐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수업 시간엔 다루지 않겠지만 시간이 없어가지고 원래 이전 모형에서는 0과 1 사이에서 left wing은 마이너스 e 스퀘어드, right wing은
minus z squared. 즉 left wing이 제일 좋아하는 거는 0, 정책은 0. right wing이 제일 좋아하는 정책은 1이었어요. 이 가정을 살짝 완화시켜가지고 left wing이 좋아하는 게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에요. 즉 payoff 펑션이 4분의 1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멀어지는. 그 다음에 right wing도 약간 중간으로 움직여서 제일 좋아하는 게 4분의 3이에요. 이렇게 움직였다는. 자, 이럴 경우에는 medium vote theorem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봐요. 이럴 경우에는 똑같은 argument를 적용해서 우리가 균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지금 우리가 본 0과 1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죠. 각 정당이 좋아하는 컬러스가 이제 레프트 윙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라이트 윙 같은 경우는 4분의 3. 미디엄 버터가 좋아하는 M 중심으로 만약에 M이 그냥 단순하게 1이라고 해요. 약간 모여들었을 때 그러면은 게임의 결과가 어떻게 게임의 결과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 이유에 어떻게 바뀌는 거죠. 자, 여기까지 0.1은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로 즉, 그 오피스 프레퍼런스로부터 우리가 policy preference로 candidate preference를 바꾼다 하더라도, 즉 집권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책이 어떠한 정책을 입안시키는지 목적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미디엄 모트 theorem의 결과, 즉 어떠한 정책을 결정해서 공약으로 나갈 거는 미디엄 버터가 제일 좋아하는 정책을 나간다. 이 결론 자체는 있진 않아요. theorem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이 policy divergence를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인그리디언트가 필요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어넣을 건 뭐냐? uncertain,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불확실성을 명에 집어넣을 전까지는 미디엄 보터가 제일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에 대해서 양 당이 동일한 인포메이션, 정확한 인포메이션, 그다음에 동일한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었죠. 그 가정을 깨요. 즉, 양 정당이 블리스 포인트가 미디엄 보터가 제일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 어디 있는지 몰라요.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것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 가정을 깰 건데요. 예전에는 블리스 포인트 그 M이요. M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는데 이제 M이 0과 1 사이에서 균등 분포를 따르고 있다. 자, 이 가정을 집어넣습니다. 정확히 알고 있다는 가정에 M이 0과 1 사이에서 디스트리뷰션 따르고 있죠. 이렇게 바꾸면은 우리가 이 선거에서의 경쟁이 각 정당이 추구하는 정책이 미디엄 보터가 좋아하는 M으로부터 이렇게 다이버지 될 건지 서로 다른 정책을 들고 이제 살펴보면 지금 여기서 이제 M이 0과 1 사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따르다고 가정하고 있죠.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은 뭐 잘, 그러니까는 이거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0과 1 사이에서 M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따르고 있다. 그러면 원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0 쪽에 이렇게 스킬도 되어 수도 있고 반면에 그래서 미디언 보다 지금 제일 위치한 지금 M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책이 1에 이렇게 스킬도 되어 수도 있죠. 미디언 보다 제일 좋아하는 베이스 포인트가 1에 가까울 수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즉 이 분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M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따른 거. M이 예를 들어 X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 X가 되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cumulative distribution, CDF라고 보죠. CDF가 정확히 45도 직선에 있는. 자, 이게 이제 0과 1 사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의 CDF죠. 자, 그래서 CDF를 갖고 게임의 결과는 게임이 진행되는 방식은 이전과 똑같아요. 각 정당은 자신의 정책을 결정해서 제안을 하죠. 선거 공약으로 나온데 즉 제안된 정책을 보고 각 투표자들은 투표를 해요. 어떤 정당을 더 좋아하는지. 그래서 가장 많은 투표를 받은 정당이 선거에서 이기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는 미디엄 보트 티어럼의 유틸리티 펑션이 블리스 포인트로부터 시메트릭하다. 이 가정을 했는데 여기서 가정 하나, 이의 그 분석의 편의를 위해서 가정 하나 더 집어넣으니까 모든 투표자들의 유틸리티 펑션이 자신이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를 중심으로 시메트릭하다는 가정 집어넣어요. 즉 투표자 I 같은 경우 지금 0과 1 사이에 0과 1 사이에 많은 투표자들이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투표자 I 같은 경우는 XI를 제일 좋아하고 이 XI에서 멀리 떨어지는 정책이 채택돼서 결정되면 안 좋아져요. 그렇죠? 여기서 KI는 그냥 집어넣은 constant니까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이건 그냥 무시해도 돼요. XI 같은 경우 제일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 X는 실현되는 정책,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즉 이거는 싱글 픽트니스 가정 만족하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proximity 즉 근접성에 대해서 추가적인 효율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싱글 픽트니스도 proximity 여기에 대해서 함의가 들어가 있지만 제일 좋아하는 base point XI를 중심으로 만약에 서로 다른 사이드에 있는 그런 거 비교할 때에는 싱글 픽트니스는 어떠한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proximity 이라는 가정을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이 서로 다른 사이드에 있는 것보다 더 XI랑 가깝냐에 선호가 결정되는 즉 XI에 대해 정확히 symmetrical 이렇게 정하는 거. 그래서 이 proximity 가정 하에서는 어떤 걸 더 좋아하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블리스 포인트 중심으로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죠. 즉 미디엄 보터가 뭘 더 좋아하는지 그 기준을 만약에 정책 두 개 X랑 Y가 제한됐다. 선거 공약으로 나왔다. 그럼 n-x의 절대값이 n-y의 절대값과 작은 x가 더 가깝다는 거죠. m이랑. 즉 이럴 경우 미디엄 보터 m이라고 하면요. x를 y보다 좋아하는 거죠. 반대로 부동호 방향이 바뀌었다. 미디엄 보터 이제 y를 x보다 좋아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책 X, Y 이 둘 중에 미디엄부터가 더 좋아하는 건 뭔지 우리가 0과 1 사이에서 각각 어떤 정책이 좋아하는지 X는 여기, Y는 경우, M은 여기 있을 경우. 요거를 이전 방식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눈 다음에 분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경우의 수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왜냐면은 n-x의 요 절대값, parenthesis를 없애주기 위해서는 되게 경우가 다양하죠. m이 x보다 클 경우 두 가지가 있죠. m이 x보다 작을 경우. 그래서 x가 더 클 경우에는 그냥 우리가 이 절대값 기호 이거 제거해 줄 수 있지만 이 반대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사인을 붙여 나와요. 오른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전 테이블에서 봤듯이 예전 이렇게 테이블에서 봤듯이 우리가 최소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눈 다음에 분석을 해줘야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잘 생각한 분은 m이 x보다 크냐 작냐? 는 y가 m보다 크냐 작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보다 한 가지 사실 우리가 한 가지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균형에서는 x는 left wing이 선택하는 그 다음에 y는 right wing이 선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left wing과 right wing의 utility 펑션은 똑같거든요. 그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까먹었네. left wing과 right payoff 펑션은 똑같아요. u sub l은 만약에 z라는 정책이 실현됐다. 마이너스 z 스퀘어 u sub r은 r이라는 정책이 실현됐다. z 스퀘어 즉, 양 정당은 여전히 policy motivated 돼 있고, 즉 선거에서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어떤 정책이 실현되는지 관심이 있는 거죠. 제일 좋아하는 정책은 레프트 윙 같은 경우 0, 라이트 윙 같은 경우 1. 자, 그런 가정하에서 양 정당이 어떠한 정책을 제안할 건지 생각해 보면 X는 절대 균형에서 Y보다 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선거에서 이기는 것보다 어떤 정책이 실현되는지 관심이 있어요. 근데 레프트 윙 같은 경우에는 0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안 좋아요. 근데 굳이 자신이 라이트 윙보다 1에 더 가까운 그러한 정책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이유가 1도 없는 거죠. 즉 모든 균형에서는 적어도 x는 y보다 작아야 돼요. 같거나 작아야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거 균형에서는 이런 케이스만 분석하면 돼요. 다른 거 y가 x보다 큰 케이스는 우리가 균형에서 이미 벌써 제외시킬 수가 있어요. 즉 dominate는 거죠. 그래서 x가 y보다 작을 경우에는 어떤 게 더 m을 중심으로 멀리 떨어져 있냐, 안 떨어져 있냐, 그걸 생각해. x 플러스 y의 가운데점, 여기라고 할까요? 그 x 플러스 y의 절반점. 이게 만약에 m보다 작을 경우, 그림같이 작을 경우, x가 더 가까운 거죠, m이랑. x가 m과 m에 더 가까운 거죠. 반대로 x 플러스 y equal to가 m보다 클 경우에는 i가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리니어 모터가 좋아하는 게 결국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m이 절반전보다 작을 경우에 레프트 윙이 이겨서 레프트 윙이 선거 공약으로 나왔던 정책 X가 채택되는 거고 표현의 F가 그렇게 됐을 경우 Y가 이제 채택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러 가지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네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해야겠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절대 이 케이스는 X가 Y보다 큰 케이스는 균형에서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균형에서는 이것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x 플러스 y 올트 가운데 점을 중심으로 이게 m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결과를 나눠줄 수 있고 어떠한 정책이 실현되는지 봐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결국 페이오프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 케이스만 m이 작은지 큰지에 따라서 자 그런데 우리가 m에 대해서 가정한 게 뭐였냐면은 m의 위치를 모르지만 m이 0과 1 사이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따른다는 거죠. 즉 주어진 x, y가 있다면은 m이 요 미들 포인트보다 작을 확률 probability 정확하게 x 플러스 y or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이 요 미들 포인트보다 큰 확률은 큰 확률은 1 마이너스 complement probability 마이너스 미들 포인트죠. 자, 그래서
이제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정당의 payoff 펑션을 구할 때 expected payoff를 생각했죠. 그래서 양정당 x랑 y를 자신의 기대 효용을 가장 극대화시켜주는 left wing 같은 경우 x, right wing 같은 경우 y를 선택. 그래서 만약에 요거의 확률로 즉 m이 x 플러스 y over 2가 작은 확률일 경우에는 x가 선택되기 때문에 payoff는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확률 마이너스 m이 미들 포인트보다 큰 확률이죠. 그럴 경우엔 정책 y가 실현되기 때문에 payoff 마이너스 y 스퀘어. right wing도 똑같이 쓸 수 있죠. m이 미들 포인트보다 작을 확률 이 이벤트에 관해서는 정책 x가 실현되기 마이너스 x의 제곱 앞에 마이너스 사인 있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이 이벤트에 관해서는 정책 y가 실현되기 자신이 내건 정책 실현되기 payoff. 자, 이 표현 payoff를 어떻게 드라이브 하는지 이거 이해되나요? 질문이요. 자, 이게 됐으면은 자 이제 best response를 구할 차례죠. best response를 그래서 자 보면 지금 left wing에 expected payoff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right wing에 expected payoff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다시 한번 left wing이 선택하는 변수는 x요. 반면에 right wing이 선택하는 변수는 y요. 그러니까 left wing은 자신의 기대 보수를 극대화시키는데 x를 선택하죠.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하면 x를 어떻게 선택하냐? 기대 보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언제 이게 극대화되냐 생각해 보면 적어도 1차 조건, 즉 미분하면서 0이 되는 지점이 0이 되는 지점에서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x에 관해서 미분을 하는데 우리가 미분은 전미분이 있고 편미분이 있죠. y는 자신이 선택하는 변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y는 주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자신이 x를 변화시킬 때 내 보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걸 봐야죠. 편미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partial derivative를 우리가 생각해 주면 y는 고정돼 있으니까 partial derivative 생각보다 복잡한 partial derivative 취해주면 x의 3승이니까 3x squared xy가 되죠. 자, 요 partial derivative 취해주면 y squared는 constant로 보이죠. 가로 안에 있는 거 편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다 날라가고 y squared. 자, 자 그리고 한 번 더 편미분해 줄까요? 지금 자,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흡입은 해주면은, 6x는 2y, 그 다음에 이거는 제로가, 두 번째 term은 그냥 날라가죠. 자, 요거 부호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왜냐? x, y는 둘 다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무조건 쓰죠. x, y가 둘 다 0일 경우에 0이 되지만 확실하게 양수는 아니죠. 자, 이 부호가 의미하는 for each y에 대해서 0과 1 사이에 있는 each y에 대해서 you expect ul은 컨케이브하다는 걸 알죠. x에 대해. 즉 1차 조건을 만족하는 1차 조건. 이 x에서 1차 조건을 만족하는 이 x에서 expected payoff는 극대화돼요. 컨케이브하다는 건 결국 하게 생겼다. 미분하면서 0이 되는 지점에서 payoff가 극대화되죠. 자, 그럼 요거 그냥 내버려 두고 똑같이 UR에 대해서 페이분을 해주면 UR이 선택하는 건 I죠. I에 관해서 해주면은 처음에 나오는 게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x 큐. 두 번째 나오는 게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y 큐. 그 다음에 플러스 y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혹시 틀렸 나이가 드니까 자신이 없는. 어쨌든 영어로 놓고 똑같이 y에 관해서 한 번 더 편미분 해주면 R의 expected pay 0보다 작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같거나 작은 모든 XY에 대해서 즉 그건 UR 역시 Y에 관해서 K마다 1개 조건이 결국 필요 충분 조건 Y의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래서 여기 생각 복잡하네. 선생님 책에는 이거 풀면은 뭐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두 번째 이케이션을 Y에 관해서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제 R의 best response가 나오죠. 첫 번째 이케이션은 X에 관해서 풀어줘야 돼. 지금 보니까 둘 다 참 잠깐 이거 편하게 없어지나? 이거 연립방정식인데 시간상 전 이거 넘어갈게요. 어쨌든 각각 컨케이브하다는 조건 파악하는 거. 1개 조건 2개만 서 만족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변수 2개고 만족하는 이케이션 2개니까 2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x, y를 원칙상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제 눈에는 뭐 캔슬되고 이런 거 없을 것 같거든요. 이거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오케이. 이거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단순 계산이니까. 어? 자, 요거 풀면은 x는 4분의 1, y는 4분의 3 남아. 이제 풀면은요. 요 솔루션이 딱 하나 존재하는 것 같아요. 딱 하나요. 자, 그래서
음, 이 블리스 포인트에 관해서 uncertainty를 우리가 무형에 집어넣으면 중요한 게 뭐냐? 서로 다른 정당은, 그러니까 양당은 서로 다른 정책을 들고 선공약으로 내세우고 선거에 임하죠. 즉, policy divergence가 유일한 균형으로 실현되게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놨던 과정, 다시 한번 미디엄 버터에 대한 위치, 블리스 포인트에 대한 위치, 정확히 0과 1 사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과정이죠. 그 다음에 각각의 proximity에 대해서 preference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정당은 policy motivated에 됐을 때 policy divergence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intuition, 자, intuition이 중요한. 아까 0과 1 사이에서 미디엄 보트가 M의 위치에 있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정책을 생각했을 때는 이쪽으로 벌어지게 돼요. M에 대해서 정확하게 포지셔닝을 어디 있는지 알았을 경우에 파란색 힘이 색 힘을 노미네이트 해가지고 균형이 결국 여기서 발생합니다. 양 정당 X, Y 둘 다 M을 선택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이전에 봤죠. 그런데 M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 자, 인투이티브하게 생각해, 레프트 윙이 오른쪽 M을 향해서 가는 힘, 그게 이제 줄어드는 거죠. M을 정확히 알았다면은 그 점을 향해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밀어붙일 텐데 밀어붙이는 힘이 줄어들게. 그러니까 이 홍색 움직이는 힘과 파란색 움직이는 힘이 이제 그 정도 균형이 발생하는 거죠. 정확하게 밸런스된 4분의 1 지점. 여기서 딱 멈추게 되고. 예전에는 무조건 이 파란색 힘이 강해가지고 M까지 갔던 건데 M의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파란색 힘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똑같이 라이트 윙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M을 향해 가요. 반면에 정책을 생각하면 1을 향해 가요. 그런데 M의 위치를 정확히 알았고 가운데를 향해 때 그러니까 그만큼 이 파란색 힘이 약해진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게 4분의 3이라는 지점에서 균형이 발생하는 거죠. 두 가지. 즉 그래서 policy divergence가 발생합니다. 자, 질문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시험에 내는 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인투이션이 뭔지요? 왜냐 이런 인투이션은 시험 정해진 뭐 1시간, 2시간 있어서 이걸 파악하는 건 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은 여러 번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인투이션을 생각 그런 트레이닝이 되어 있으면은 금방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내기가 좀 해. 결국 중요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왜 각각의 모형에서 서로 다른 균형이 나오는지 이런 분석 과정 이런 누가 이런 걸 쳐다보고 앉아있죠? 진짜 경제학 이론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런 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시험에 이런 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간단한 이런 엔지니어링한 그런 거. 중요한 거는 인투이션이야. 제가 생각하는 인투이션은 각 모형을 봤을 때 균형이 그래서 이렇게 각각 퍼지는 건데 또는 여러분들이 해석을 다르게 하면은 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되게 다른 인투이션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까? 계속 머릿속으로 이런 결과가 있는데 이러한 theory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좀 사람들한테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계속 생각하면은 되게 좋아요. 왜냐? 알기 쉬운 게 결국 설득하기 쉬운 거거든요. 설득이 결국에 우리의 최종 목표예요. 마치 조정에서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검사가 판사가 판사를 설득시키는 거죠. 그럼 또 과학적인 증거도
좀 더 어떻게 하면은 변호를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수 있을까? 확률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른 논리를 계속 생각하는 판사를 설득시키는 게 아니고 까지는 베스트나 팔러스를 결정할 수 있는 팔러스 메이커를 설득시켜야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대로 좋은 이코노미스트가 되는 그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과학적인 근거도 될 수 있는 다음에 좀 더 알기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이런 분석보다는. 예? 자 그러면은 좀 이까지 그냥 오늘 쉬는 시간 없이 그냥 8.3 다음 주제는 그냥 아예 그냥 가요. 자,